모닝브리핑입니다. 하루 쉬고 돌아왔는데요. 전거래일, 그런데 분위기는 다소 좋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전거래일 거래전 미증시도 하락했고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이 부진한 걸로 나타났고 거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백까지 생기면서 시장이 좀처럼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이미 실적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서인지 삼성전자의 낙폭은 1%대 그쳤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옵션 만기라는 변수도 소화하게 됩니다. 부디 이 변동성도 잘 넘어가 주길 바라며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0월 8일 화요일 양시장은 삼성전자의 부진한 실적을 마주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삼성전자는 성과 부진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삼성전자 실적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4% 위로 오르고 알 수 없는 중동위기 향방의 투자 심리는 다시 한번 위축됐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다시 순매도 전환했는데요. 여기에 긴 휴장을 끝내고 중국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큰 변동성을 보인 점도 우리 시장에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래도 바이오주와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 하단을 지지해주고 이미 낮아진 실적 눈높이에 삼성전자가 1%대 하락에 그쳤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었는데요. 그럼 더 자세한 수치와 함께 특징 섹터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크리스마스 전 마지막 공휴일이었죠. 한글날을 앞둔 국내 증시 화요일에는 일제히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0.6% 하락하며 2600선 밑으로 밀려났고요. 코스닥 역시 0.35% 내린 778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을 끌어내린 건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실망스러운 잠정 실적에 시총 큰 반도체주가 약했고요. 대규모 수급 이탈도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약세를 부추겼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현물을 3천억 원 넘게 팔아냈고요. 코스닥 현물은 외국인이 918억 원, 기관이 91억 원어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비만 치료제 섹터가 가장 강했습니다. 페트론이 미국의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자 장중 상한가를 터치했던 주가는 끝내 25%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국내 출시를 앞두고 대화제약 등 관련주도 상승했습니다. 4주분 37만 원의 가격에 진료비와 처방비까지 하면 80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는 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낮아진 컨센서스에도 못 미치는 3분기 잠정 실적을 냈는데요. 10조 원 밑으로 내려간 영업이익에 실망 매물이 출회되며 반도체 겨울론이 또 부상했고요. 반도체 투톱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아이폰 섹터도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하기도 했고 애플 주가도 하락했었죠. 한편 우리 증시가 쉬어간 사이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링과 경쟁이 예상됐던 2026년까지 애플링을 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고요. 이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관련주 흐름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듯 화요일 다시 외국인은 순매도 전환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전기전자 업종으로 쏠리기도 했는데요. 앞서 살펴본 바이오주와 함께 추가 지수 하락을 막은 건 바로 2차 전지주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헤드라인은 LG에너지솔루션 캐즘 속 3분기 실적 선방, 벤츠의 수조 원대 배터리 공급 계약까지입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실적이 부진했던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았고요. 대규모 수주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에 이날 4% 가까이 올랐고요. 다른 2차 전지주들도 빨간불 켜냈습니다. 자, 그럼 실적 수치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LG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매출의 경우 6조 8,778억 원, 영업이익은 4,483억 원이었습니다.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는데요. 작년과 비교하면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129.5%나 증가했습니다. 유럽과 북미 완성차 업체 전기차 파우치 공급이 늘고 북미 중심으로 ESS, 즉 에너지 저장장치 매출이 확대되면서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다만 아직 캐즘, 즉 전기차 수요 둔화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제 공제를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177억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손실은 손실이지만 2분기에 2,500억 원대에 비해서는 손실폭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즉 실적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징조들이 여럿 포착된 건데요. 여기에 또 메르세데스 벤츠와의 공급 계약 소식도 들려왔죠. 구체적인 금액이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공시 내용으로 추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2028년을 시작으로 약 10년간 50.5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급 규모를 고려하면 총 8에서 9조 원대의 공급 계약일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10년간의 계약임을 고려하면 1년에 약 9천억 원 규모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공급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마 LG에너지솔루션이 46파이, 즉 지름 46mm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즉 이번 수주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인 46파이 배터리 수주의 시작의 신호탄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간 파우치형 3원계 배터리를 주력으로 전기차 시장을 공략한 LG에너지솔루션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캐즌 속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2차 전지주 실적 바닥이라는 기대감의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다만 아직 증권가에서는 비교적 조심스러운 기조도 읽히고 있는데요. 다울투자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을 두고 구조적 반등을 확신하기엔 이르지만 하반기 주가 모멘텀은 이미 작동 중이라고 평가했고요. 대선 리스크, 테슬라의 바닥 통과, 유럽 중심의 전방 수요 개선, 메탈 가격 안정화 등 순차적인 리스크가 해소되면 구조적 반등을 이끌 것이라고 봤습니다. 키움증권은 아직 더딘 속도로 회복하고 있지만 내년 회복 기대감은 동시에 유효하다고 봤고요. 앞서 언급한 리스크들이 어떻게 해소되는지까지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은 한방 없었던 중국 2차 기자회견 롤러코스터 중국 증시입니다. 자, 이제는 중국 이야기를 좀 그만하고 싶은데 중국 증시 변동성의 시장은 갈피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요일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시선은 경기 부양 관련 중국의 2차 기자회견으로 쏠렸습니다. 국가발전개혁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요.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굳이 꼽자면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2천억 원 위안, 즉 38조 원을 미리 당겨와 올해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당초 시장에서는 최대 3조 위안 규모의 재정 정책을 예상했는데 이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날 우리 시장에서는 중국 경기 민감주들이 일제히 약세 보였고요. 휴장 이후 수급이 쏠리며 10% 넘는 상한가로 급등 출발한 상하이 증시는 상승폭을 크게 줄이고 8일 4.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선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업종단에서는요, 부양책 효과가 너무 짧게 나타났습니다. 국경절 전후 경기 민감주 등락률을 보면요, 대부분 경기 부양책 발표 이후 급등했던 대부분을 반납했습니다. 카지노주인 롯데관광개발만이 비교적 주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은 17%나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국경절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확실한 재정 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수 측면에서는 수급 이탈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 중국 증시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쉬어갔지만요. 9일 중국 증시는 개장했죠. 2차 기자회견 실망감에 홍콩 항생지수와 상하이 지수 급락 출발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보면 다시 낙폭을 키우고 마감했습니다만 현재 시각으로 오전 11시경에는 잠깐 낙폭을 줄이기도 했는데요. 중국 재정부가 오는 12일인 토요일 공개 브리핑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히자 이때 추가 정책 발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12일 있을 브리핑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중국 증시는 요동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우리 증시 수급 방향성을 전망하기에도 어려움을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토요일 어떤 내용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럼 오늘 장도 대비해볼까요? 화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SK리츠가 전국 주유소를 매물로 내놓은 지 약 2개월 만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관점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적극적인 주주환원 움직임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시간을 1.26% 상승에 이어서 오늘 정규장 흐름도 주시해보고요. 이어서 전진건설로봇은 주주환원 본격화를 위해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물량은 상장 주식 수의 5%인
주인 76만 8,029주로 소각 예정일은 오는 11일인 점, 또 시간 외에서 2.7% 올라선 점 참고해보시죠. 한편 지오릿 에너지는 파이프 내부 커팅 장치와 연결 소켓을 활용한 지열 지상천공식 지중열 교환기 시공 기술이 국토교통부의 신기술에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거래일 11% 넘게 하락했던 주가는 시간 외에서 1.5% 상승했는데요. 오늘장 상승 전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우리 증시 오늘은 옵션 만기일을 맞이합니다.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나타날지 지켜보고요. 이어서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월가에서 전망하는 9월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폭은 2.3%, 8월 대비 상승폭은 약 0.3% 수준인데 시장에 어떤 변수가 될지 확인해 보시죠. 또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는 메디톡스가 휴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전망입니다. 앞서 예배 판결에서는 ITC가 휴젤의 손을 들어줬는데 휴젤이 승소한다면 걸림돌 없이 해외 진출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후 첫 거래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요, TSMC 호실적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고요. 특히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AI 서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를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해 줄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 인사이트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